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교재 다 받으셨죠? 여러분들 받으신 교재는 앞부분은 이제 공시법 내용이고, 중간에 파란색 표지 있는 그 다음부터가 세법 내용입니다. 지난달까지 설명드린 이제 기본세 내용을 조금 압축을 해서 이제 그 기본세 내용 중에 한 반 정도는 좀 쓸데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걸러내고 다시 편집을 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세법의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세법의 3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제 제1장에 조세의 개념 및 분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총론 부분의 이제 맨 앞에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3페이지하고 4페이지 나온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내용이고, 요 부분들은 뭐 직접 시험에 출제된다기보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시험 출제 여부를 떠나서 이제 개념적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3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먼저 1번에 조세의 정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줄 정도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자, 보시면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본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아는 글자도 있고 모르는 글자도 있고, 그죠? 처음 보는 글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법 공부하실 때 이제 조금 이런 용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이제 그걸 억지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더라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밑에 특성에 보시면 양가로 1번에 과세권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른 말로 과세 주체라고 하는 건데,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매기는데 누가 매기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7번 보시면, 자, 세금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우리한테 세금 매기는 겁니다. 우리는 세금 내는 거죠. 우리가 세금을 매기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세금 내는 사람이죠. 이 세금 내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은 납세자 또는 뭐 납세 의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납세자이거나 납세 의무자이거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한테 세금을 매길 건데, 그죠? 누가 매기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양가로 1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누가 매기느냐, 이제 그게 과세권자 또는 과세 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국가가 또는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세금 중에서 어떤 세금은 국가가 매기는 세금도 있고 어떤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매기는 세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세금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 종류 중에서 이제 국가가 매기는 세금, 지방자치단체가 매기는 세금,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국가가 매기는 세금, 요걸 국세랍니다. 국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매기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금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가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그런 문제가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에 그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문제는 출제 안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분류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 잠깐 뒤에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8페이지 보시면은 제3절에 조세의 분류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보니까 첫 번째 1번이 뭐에 따른 분류입니까?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과세 주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죠? 과세 주체는 다른 말로 하면 과세권자다. 좀 쉬운 말로 하면 세금을 매기는 사람들이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세, 지방세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 그게 이제 국세는 뭐 세부적으로 이게 뭐 보통세니, 직접세니 이런 것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금들이 있죠, 그죠? 뭐 법인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고 종합부동산세, 뭐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국세에 해당되는 세금들이다. 이제 그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지방세를 보니까 지방세에는 또 거기에 뭐 도세, 시군세,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세, 구세 뭐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거는 잠깐 짚어보십시오. 자, 조금 전에 이제 과세 주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자, 과세 주체라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국가가 있고,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가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국가가 매기는 세금, 요게 국세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매기는 세금이 지방세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국가는 몇 개 있습니까? 한 개죠. 그러니까 국세를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몇 개 있습니까? 엄청 많죠. 그죠? 저도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릅니다. 대략 한 100 몇십 개 있다 알고 있습니다. 170 몇 개인가? 뭐 180 몇 개.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요 대구, 그죠? 대구라는 큰 광역시가 하나 있고 그 대구 광역시 안에도 무슨 구, 뭐 중구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 하나하나가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죠. 그죠? 그러니까 대구라는 이 광역시 안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럼 대구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 큰 것만 해도 그죠? 도별로 따지면 그죠? 경상남도, 경상북도,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도별로만 따지도 그게 한 10개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또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적으로 100개가 넘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종류에 따라서 또 구분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크게 보면 무슨 도라는 게 있고 그리고 무슨 특별시 또는 무슨 광역시 이런 게 있죠. 그러면 무슨 도라고 하면 여기에는 도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시나 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라는 요것도 지방자치단체고 시나 군도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죠. 그러면 도에서 매기는 세금 요게 도세입니다. 시나 군에서 매기는 세금 요게 시군세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라는 세금은 또 도에서 매기는 세금, 시군에서 매기는 세금 이게 또 구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여기에서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시가 있고 그리고 시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가 있죠. 또는 군도 있죠. 군도. 그죠? 그러면 특별시나 광역시의 시에서 매기는 세금, 구에서 매기는 세금 그것도 또 구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시세고 요게 구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8페이지 두 번째 나오는 표입니다. 근데 그 지방세 구분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에서는 국세 중에서는 시험에 출제되는 게 국세 중에서는 이제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이제 요 두 가지가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고 지방세 중에서는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요거 세 가지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8페이지 나눈 표 내용 중에 지방세 중에서 그러면 취득세는 도세인지 시군세인지 또는 시세인지 구세인지 그리고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각각 어디에 구분되는지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 그 표 중에 보시면 도에서는 도세하고 시군세가 있죠. 그럼 취득세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취득세는 도세죠. 등록면허세도 도세죠. 근데 재산세는 시군세죠. 그죠? 그러면 자, 칠판 보시면 이게 취득세하고 그리고 등록면허세하고 그죠? 요거 두 가지는 도세입니다. 근데 재산세는 시군세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오른쪽에 보니까 특별시 광역시가 있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취득세는 시세죠. 그리고 등록 면허세하고 재산세는 구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취득세는 시세고 그리고 등록 면허세하고 재산세 두 가지는 구세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각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앞에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3페이지 중간에 표를 보시면 그래서 취득세는 도에서는 도세이고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뭡니까? 시세입니다. 그죠? 그리고 등록 면허세는 도에서는 도세죠.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입니다. 구세. 그리고 재산세는 도에서는 시군세고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요게 뭐냐면 요게 과세권입니다. 과세권. 과세권이라는 말은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국세는 과세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에 있다면 국가에. 아시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세청에. 아시겠죠? 그리고 국세청 안에 소속된 하부기관이 어디냐면 세무서입니다. 세무서.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세무서는 국세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지방세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즉 시청, 구청 이런 데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방세 중에서 지방세계 중에서 이제 이 도세는 실제로 그러면 취득세가 도세입니다. 또는 취득세는 시세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도세라 하더라도 실제로 직접 도에서 직접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세는 여기에 시군에다가 권한을 위임을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세도 구에다가 권한을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시세라 하더라도 실제로 시청에서 직접 세금 징수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한다는 겁니까? 각 구청에다가 권한을 위임해가지고 구청에서 취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취득세를 징수해가지고 그 돈을 다시 어디로 보내줘야 됩니까? 시청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는 취득세도 징수하고 또 뭐도 합니까? 재산세도 징수하는 거죠. 그죠? 여기. 이해되시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취득세도 징수하고 재산세도 징수를 하는데 그런데 구청에서 취득세 징수한 거는 구청에서 자기들이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돈 어디로 줘야 됩니까? 시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재산세를 징수하면 그 세금은 구청이 저거들이 쓸 수 있는 세금입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도세나 시군세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각 하부기관에 이렇게 위임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이제 안가로 2번에 과세 요건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세금을 매기는데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세금을 누가 낼 거냐. 그죠? 그게 납세 의무자입니다. 두 번째는 세금을 매기는데 뭐에 대해서 매길 거냐. 그죠? 그게 과세 대상. 또는 뭐 다른 말로 과세 객체라고 하기도 하고 과세 물건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세금을 매기는데 기준은 뭐로 할 거냐? 금액을 기준으로 할 거냐? 수량을 기준으로 할 거냐? 그런 것들이 과세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율인데 세금을 몇 프로 매길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이 과세 요건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과세 요건은 반드시 법률로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고 세금을 몇 프로 매기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법조문에다가 본법에다가 법조문에다가 규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과세 요건이다. 참고로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세금 내는 걸 납부라고 하죠. 그럼 세금을 납부할 때는 이제 기본 원칙이 금전 납부이고 일시 납부입니다. 금전 납부라는 것은 세금을 내는데 뭐로 내야 된다는 겁니까? 돈으로 내야 된다.
카드 받아줍니까? 카드 받아줍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를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카드 회사하고 이제 서로 계약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카드로 내는 것도 결국은 돈으로 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현금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일시 납부죠. 일시 납부, 그죠? 할부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분납이라는 게 분납은 세금을 내는데 할부로 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드 할부하듯이 뭐 36개월 할부 이런 건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분할 납부인데 물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전 납부라는 그거에 대한 예외죠. 물납이라는 거는. 근데 일반적으로 물납은 보통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납은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데 현재 세법에서는 이제 세법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국세지방세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된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세 중에는 상속세, 그리고 지방세 중에는 재산세. 그러면 세법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상속세하고 재산세하고 두 가지 외에는 물납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상속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뭐 물납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세는 물납 내용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물론 총론에서 출제가 되지 않고 재산세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재산세는 뭐 물납할 수 있는데 금액이 얼마를 초과할 때입니까? 1,000만 원 초과할 때. 그래서 납부해야 될 세금이 1,000만 원 초과할 때 물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재산세를 물납할 때는 반드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즉 관할구역 안에 있다 이 말은 칠판 보시면 재산세는 시군세죠. 시군세. 그죠? 시군세이면서 뭡니까? 구세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대구광역시, 그죠? 대구광역시 중구에 있는 부동산이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중구의 지방세 요거, 그죠? 요거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있는 부동산만 가지고 물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관할 구역 안에 요 안에서만 물납할 수 있고 다른 관할에 있는 부동산 물납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분납이 있습니다. 분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요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4페이지 나온 내용은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말고도 뭐 상속세, 증여세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분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이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이제 금액 기준이 250만 원 초과할 때, 그리고 이제 분납 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이라는 말은 이제 기본적으로 세금의 분납은 2회 분납입니다. 2회. 두 번 나누어서 내는 건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는 거 3개월 뒤에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6개월 이내 분납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는 걸 6개월 안에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금액 기준이 또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납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는 분납 기간이 2개월입니다. 그래서 분납은 이제 금액 기준도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또 분납 기간도 조금씩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분납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참고 표시 보시면 자, 지방세 중에서 그럼 지방세 중에서 물납도 할 수 있고 분납도 할 수 있고 둘 다 할 수 있는 거. 그죠? 그거는 뭐만 가능합니까? 재산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로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2절의 조세 관련 용어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과세 추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죠? 세금을 누가 매기느냐, 국가가 매기느냐,
지방자치단체가 매기느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고, 자, 두 번째는 납세 의무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납세 의무자는 세금 내는 사람이죠. 근데 납세 의무자라는 말도 있고 납세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끼리 그냥 이야기할 때는 납세자이든 납세 의무자이든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납세자하고 납세 의무자가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그거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잠깐 7번 보십시오. 자, 지금 거기에 간단한 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지금 뭐냐면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에다가 징수 의무자를 더한 거다. 여기에 징수 의무자라는 말은 앞에 요게 원천 징수 의무자를 말합니다. 원천 징수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참고로 국세에서는 원천 징수라고 합니다. 근데 지방세에서는 똑같은 뜻인데 특별 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천 징수라고 하든 특별 징수라고 하든 같은 말입니다. 단지 국세에서는 원천 징수, 지방세에서는 특별 징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 원천 징수 요거는 언제 하는 겁니까?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아니면 회사에서 월급 받을 때. 대표적으로 회사에서 월급 받을 때 세금 떼죠. 그거 누가 뗍니까? 회사가 떼죠. 근데 세금은 누가 떼야 됩니까? 여기서 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일을 회사가 대신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일을, 어쨌든 결국은 내 세금인데 내 세금을 내가 직접 내는 게 아니고 내 세금을 회사가 떼가지고 회사 지가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납세 의무자는 결국은 냅니다.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은 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세금을 떼가지고 대신 내는 사람이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는 자기 세금 자기가 내는 사람이고, 징수 의무자는 다른 사람 세금을 대신 떼가지고 중간에서 전달만 하는 사람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국가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세금을 내든 어쨌든 국가에서 볼 때는 이 사람도 세금 내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세금 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볼 때는 이걸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납세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요거만 납세자죠. 좁은 의미에서.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납세자는 징수 의무자 요게 포함이 되면 납세자가 되는 거고. 그죠? 요걸 빼고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징수 의무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는 뭐다? 납세자다. 근데 징수 의무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말고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이게 어쩌다가 한번 나옵니다. 한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과세 대상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과세 대상은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다. 그러면 어떤 소득에 대해서 매길 거냐, 또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매길 거냐,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매길 거냐. 이제 그런 뭐에 대해서 매길 거냐, 그거는 이제 법으로 정하기 나름이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행위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산에 대해서 매길 수도 있고, 또는 소득에 대해서 매길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론적인 구분이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취득세. 그죠?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에 대한 세금이죠. 등록면허세는 등기라는 행위에 대한 세금입니다.
근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그죠? 소득세나 법인세나 이런 것들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론적인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과세 표준입니다. 자, 과세 표준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금을 매기는데 금액을 기준으로 매기느냐, 아니면 수량을 기준으로 매기느냐. 그래서 이제 가액이 기준이다. 그래서 가액이나 금액이 기준이다. 그러면 그거를 종가세라고 합니다. 종가세. 그리고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종량세라고 합니다. 종량세. 그래서 이제 세금을 구분할 때 이것도 이론적인 구분입니다. 세금을 구분할 때 종가세, 종량세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 세금들은 대부분 다 종가세입니다. 종가세. 아시겠죠? 금액 기준이죠. 그죠? 우리가 잘 모르는 세금들 중에 종량세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세율도 자, 세율도 그 밑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이제 정액세율, 정률세율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액세율이란 말은 세율인데 세율이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겠죠? 세율이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 정률세율은 세율이 비율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율이 몇 프로다 할 때, 그죠? 그럼 몇 프로라는 게 비율이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액세율, 정률세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참고로 알고 오십시오. 자, 잠깐 칠판 보십시오. 자, 종가세일 때 여기에 세율은 정률세율입니다. 그리고 종량세일 때 여기에는 정액세율입니다. 즉 뭐냐면 과세 표준이 금액이면 반드시 세율이 몇 프로라는 비율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세금이 얼마인지가 계산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자, 취득세라는 세금이 자, 30평짜리 아파트를 5억에 취득했다. 그러면 30평짜리 아파트를 5억에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평수로 매길 거냐 아니면 금액으로 매길 거냐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취득세를 평수로 매긴다. 그러면 취득세가 뭐가 되는 겁니까? 종량세가 되는 거죠. 근데 금액으로 매긴다. 그러면 종가세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취득세를 평수로 냅니까? 금액으로 냅니까? 금액으로 내죠. 그러면 5억인데 여기에 곱하기 몇 프로 이렇게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1%. 그죠? 그러면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다. 근데 만약에 금액이 아니고 평수로 매긴다. 그죠? 그럼 여기에 곱하기 1% 이러면은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수일 때, 종량세일 때는 여기는 몇 프로 이렇게 곱하는 게 아니고 평당 얼마 금액을 곱해줘야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30평인데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 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300만 원. 그러면 30평짜리는 취득세가 3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계산하면 그죠? 요거는 종가세에다가 정률세율을 곱한 거고 그죠? 요렇게 계산하면 그러면 종량세에다가 정액세율을 곱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종가세인데 정액세율을 곱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종량세인데 정률세율을 곱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건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정률세율인데 그 세율이 이제 금액이 커질 때마다 세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게 이제 누진세율입니다. 근데 금액이 커지든 말든 그냥 세율이 항상 똑같다. 그러면 그거는 비례세율.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론적인 구분이니까 앞으로 근데 이제 계속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취득세에 가면 취득세는 비례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3번에 지방세 세율의 적용 방법입니다. 자, 그게 이제 표준세율이라는 용어죠. 그죠? 지방세에 가면 계속 나오는 용어입니다.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그냥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맨 마지막 줄에 가감 조정을 할 수 있는 세율이다. 그래서 이제 세법에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5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표준세율이고, 그럼 반대로 가감 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일정세율. 그래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는 세율은 표준세율, 가감 조정을 할 수 없는 세율은 일정세율.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제한세율은 뭐냐면 상한선을 몇 프로라고 상한선을 정해놓고 요거보다 더 높여는 안 됩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방세에는 이렇게 표준세율도 있고 제한세율도 있고 임의세율도 있고 일정세율도 있고, 요게 이제 이론적인 구분인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지방세 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거는 전부 다 표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에 가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용어 중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용어 중에서. 자, 가산세라는 것은 양가로 1번에 개념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그러면 가산세라는 건 뭐냐면 세법에서 뭐를 해야 됩니다라고 의무를 부여를 했는데 납세자가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표적으로 세법에는 뭐가 있냐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면, 즉 신고해야 될 거 신고 안 하고 납부해야 될 거 납부 안 하고, 그러면은 뭐가 부과된다는 겁니까?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조세의 세목으로 한다. 즉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 안 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라는 그 세금에 가산세가 더해지는 거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취득세라는 세금에 가산세가 더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즉 본세를 감면할 때 가산세가 자동으로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가산세는 별도로 가산세를 감면합니다라는 별도 규정에 의해서 감면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산세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 두 종류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또 하나가 납부 지연 가산세.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 요것도 또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신고. 무신고는 신고 안 한 경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과소신고. 과소신고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적게 신고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무신고일 때는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20%입니다. 그리고 부정무신고라는 것은 이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무신고했을 때 이때는 40%입니다. 그리고 과소신고는 일반적으로 10%인데 부정과소신고는 40%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세부적으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납부지연 말 그대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늦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정해져 있는 납부 기간에 납부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 늦게 납부하면 그 늦은 만큼을 추가로 뭘 내라는 겁니까? 지연에 대한 가산세 내라 이 말입니다. 일종의 연체이자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로 부과가 되고,
거기에다가 납부 지연 가산세는 별도로 추가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늦게 내는 만큼 그만큼 추가로 더 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느냐? 첫 번째는 하루에 10만 분의 22를 추가합니다. 요거는 이제 늦어지는 날짜만큼 계산해 가지고 하루하루 일수로 계산해 가지고 언제까지냐면 신고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입니다. 요거는 이제 납부 고지서에 의한 납세에 고시한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3%. 요거는 한 번 붙습니다. 한 번. 3% 한 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 요거는 이제 3% 붙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달 지날 때마다 한 달 단위로 추가로 또 붙습니다. 얼마가 붙느냐? 만분의 66. 대신에 동그라미 디귿 요거는 60개월까지만 붙습니다. 60개월이면 몇 년입니까? 5년이죠, 5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 1개월마다 1개월 단위로 아시겠죠?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동그라미 디귿에 매월 만분의 66 하는 요거는 지방세만 해당됩니다. 그럼 국세에서는 동그라미 기역, 동그라미 니은까지만 붙습니다. 근데 지방세는 만분의 66 아시겠죠? 요거도 붙는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7번 보십시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세금을 내는데, 그죠? 자, 세금을 내는데 크게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방식.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방식. 그래서 물론 이거 외에도 예외적인 방식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낼 때 크게 두 가지로 낸다. 하나는 내가 직접 신고해가지고 세금 내는 방식도 있고 또는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럼 고지서가 나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은행 가서 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건 크게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 둘 중에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낼 건지 그거는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세법에 이 세금은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 세금은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라고 세법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종합부동산세. 아시겠죠? 그거는 좀 이따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세금 내는 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고 납부라고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신고 납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발급해서 납부하는 방식 요거를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보통징수 또는 요거를 부과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신고납부 보통징수 요거는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고 갈로 안에 있는 요거는 국세에서 쓰는 용어. 그래서 뜻은 똑같은데 국세인지 지방세인지에 따라서 글자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방세에서는 신고납부 보통징수라고 하고 국세에서는 신고납세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취득세라는 세금. 그죠? 취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겁니까? 신고납부합니까? 아니면 고지납부합니까? 신고납부죠. 그죠? 그러면 취득세는 내가 취득을 하고 나면 그죠? 정해진 기간 내에 원칙적으로 세법이 60일입니다. 그 60일 안에 취득을 하고 나서 60일 안에 내가 신고를 하고 신고한 세금도 60일 안에 납부를 해야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인데 자, 그럼 문제는 만약에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될 세금을 내가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가산세가 묻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 내가 신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신고해야 될 거를 신고 안 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고지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고해야 될 세금을 신고 안 하면 나중에 고지서가 나올 거예요. 고지서가. 그죠? 그러면 신고해야 될 세금을 신고 안 했을 경우에는 고지서가 나오는데 그때 고지서는
원래 세금 해당되는 그 금액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붙는다는 겁니까? 여기에 가산세가 붙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산세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죠? 그럼 내가 아는 게 신고 안 했으니까 당연히 납부도 안 했겠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 신고를 안 했으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는 납부 지연 가산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취득세를 1,000만 원. 자, 요거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될 날짜가 3월 10일까지. 자, 취득세 1,000만 원을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했어야 됩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13일. 3월 10일이 일요일이네. (3월 11일까지) 그죠? 했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깜빡하고 안 해뒀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이 나중에는 이게 고지서로 발급되어서 나오겠죠. 고지서로. 그죠? 언제 나오겠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 고지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 마음이죠. 자기가 일을 빨리 하면 고지서가 빨리 나올 거고, 늦게 하면 늦게 나올 거고, 물론 법적으로는 세금 신고 안 한 경우에는 고지서를 7년 안에 발급하면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제척기간이 지나옵니다. 제척기간이 7년입니다. 7년. 무신고에 대한 제척기간이 7년입니다. 그러면 7년 안에만 발급하면 그 사람은 책임 없습니다. 나는 늦게 나오면 내가 불리하잖아요. 늦게 나오면 그만큼 뭡니까? 요거는 예를 들어서 무신고 가산세는 얼마입니까? 무신고 가산세는 20%입니다. 이거는 빨리 나오든 늦게 나오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납부 지연 가산세는 늦으면 늦은 만큼 계속 뭡니까? 이자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몇 달 뒤에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고지서가 만약에 8월 10일 날 나왔다. 그래서 8월 10일 날 고지서가 나와가지고 요거를 납부를 하는데, 납부를 8월 31일까지 납부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8월 10일 날에 얼마짜리가 나오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8월 10일 날에 얼마짜리 나오느냐? 8월 10일 날에 원래 세금이 얼마였습니까? 1,000만 원. 여기에 플러스 무신고 가산세 20%죠. 그죠? 뭐 이게 특별히 뭐 부정 무신고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얼마입니까? 200만 원. 플러스 납부 지연 가산세. 자, 이때 납부 지연 가산세는 그 표 내용 중에 기억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언제부터? 3월 12일부터 요거 발급되는 8월 10일까지 날짜 계산해 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면 대충 얼마입니까? 한 150일쯤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10만 분의 20이니까 하루에 2,200원이죠. 그럼 2,200원 곱하기 150일. 그럼 얼마입니까? 33만 원. 그죠? 해가지고 요게 얼마짜리가 나오느냐? 이게 1,233만 원짜리가 고지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설명하는 것만 그냥 알아듣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지금 앉아가지고 눈이 막 돌아갑니다. 와, 저거 시험 나오면 자꾸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해서 그죠? 요게 8월 31일까지 내야 됩니다 하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8월 31일까지 이거 내면 요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걸 안 내면
또 여기에 또 붙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가? 3%가. 요거는 언제부터? 9월 1일부터.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계속 안 내면 그 다음에는 만분의 66 그리고 만분의 66 이렇게 계속 월 단위로 이건 매월 그러면 10월 1일 되면 요거 붙겠죠. 11월 1일 되면 요거 붙겠죠. 그죠? 계속 해서 이게 몇 개월까지 분다는 겁니까? 60개월까지 분다. 그래서 요게 어디 갔노? 요거 그죠? 요게 동그라미 기역이고 그죠? 요게 동그라미 니은이고 그리고 요게 동그라미 디귿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걸 계산하십시오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냥 뜻이 뭔지만 알면 됩니다. 다만 이 중에서 요거 그죠? 요거는 어디에만 지방세에만 붙습니다. 그럼 국세는 요까지만 붙고 국세는 더 이상 안 붙습니다. 국세는 기역, 니은 두 가지만 붙는데 지방세는 기역, 니은 말고 요거도 붙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가산세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7번에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수정신고는 말 그대로 수정신고는 처음에 뭘 신고했는데 신고를 잘못해가지고 수정해서 다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수정신고는 기본 전제가 처음에 신고한 게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신고한 게 없으면 수정할 게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신고한 그러면 처음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즉 다시 말하면 처음에 신고했는데 신고를 적게 했을 때, 과소 신고했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둘째 줄에 맨 뒤에 보시면 중간에 둘째 줄 중간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 표준과 세액보다 적을 때. 그죠? 적을 때라는 말은 과소 신고했을 때 그때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수정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수정 신고는 과세권자가 과세의 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러면 결정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고지서가 발급되어서 나오기 전까지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칠판 보십시오. 자, 여기 8월 10일 날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요 중간에 뭘 하면 된다는 겁니까? 수정 신고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고지서 발급되어서 나오고 난 다음에는 수정 신고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신고해야 될 거를 신고 안 했는데 그 뒤에 늦게라도 고지서 나오기 전까지 뭘 하면 됩니까? 수정 신고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대신에 수정 신고를 좀 빨리 하면 혜택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뭐를? 가산세를 감면해 주겠다. 그러면 원래는 과소 신고를 하면 원래는 가산세가 일반적인 과소 신고가 10%죠. 근데 수정 신고를 1개월 안에 수정 신고했다. 그러면 과소 신고 가산세를 90%를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일 때는 75% 감면해 주고 6개월 이내일 때는 50% 감면해 주고 이렇게 감면을 해 줍니다. 그래서 뭐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기한 후 신고입니다. 자,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죠. 제출하지 아니한 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신고. 조금 전에 수정 신고는 처음에 신고한 사람이죠. 신고했는데 과소 신고한 사람. 근데 기한 후 신고는 신고 안 한 사람. 그죠? 그러면 신고 안 한 사람이 마찬가지로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뭘 할 수 있습니까?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 칠판 보시면 요 기간 안에 그죠? 요 기간 안에 뭘 하면 됩니까? 수정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그러면 무신고인 사람은 고지서 발급되어서 나오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되고
과소 신고한 사람은 고지서 발급되어서 나오기 전까지 수정 신고하면 되죠. 아시겠죠? 다만 이제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용어를 반드시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정 신고는 요거는 뭐가 기준입니까? 과소 신고고, 그죠? 기한 후 신고는 요거는 무신고입니다. 그러면 수정 신고를 해가지고 감면 받을 수 있는 가산세는 어떤 가산세입니까? 과소 신고 가산세가 감면되겠죠. 그죠? 그리고 기한 후 신고를 해가지고 감면 받을 수 있는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구분해서 용어를 두 개를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고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자,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50%를 감면해 줍니다. 어떤 가산세입니까?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30%, 6개월 이내일 때는 20%.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각각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되고, 자, 네모안에 보시면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은 어떤 가산세에만 해당됩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 즉 칠판 보시면 여기에 무신고, 과소신고 이거는 전부 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한 후 신고나 수정 신고를 해 가지고 납부 지연 가산세가 감면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즉 뭡니까? 요거는 감면되는데, 그죠? 요런 것들이 감면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요런 것들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수정 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즉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에만 감면되고 납부 지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8번에 면세점, 소액 징수 면제, 최저세액 있는데 요거는 앞으로 나올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면세점이라든지 소액 징수 면제 이런 것들은 세금을 낸다라는 겁니까? 안 낸다라는 겁니까? 안 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금액의 기준에 미달할 때 이때는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이 말이죠. 반대로 최저세액은 최소한 이만큼은 내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면세점은 취득세에 나옵니다. 취득세가 나오는데 뭐라 나오냐면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때랑, 그러면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때는 취득세를 안 매깁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소액징수 면제라는 것은 재산세에 나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나 주의하실 게 취득세는 50만 원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이하. 근데 재산세는 2,000원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 더럽고 치사해서 왜 안 해야 됩니다. 진짜 치사한 문제 뭐가 나오냐? 50만 원 인대이든 50만 원인 경우 아니면 2,000원인 경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취득세에서 50만 원 이하라는 말은 5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50만 원인 경우 그러면 안 내는 거죠. 근데 재산세에서는 2,000원 미만이니까 2,000원이면 내야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하 미만. 제일 더럽고 치사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최저세액 요거는 등록면허세 나오는데 등록면허세는 6,000원 미만이면은 최소 기본적으로 무조건 6,000원 내야 된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등기할 때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6,000원은 무조건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용어들은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조세 분류에서 이제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그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독립성에 따른 분류, 부가세 하는 게 있는데, 자,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